자, 작년 2월 24일 날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지금 11개월이 다 돼 갑니다. 이제 곧 1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기기는 틀렸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양국이 휴전을 하거나 아니면 서방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계속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몇 년간 더 지속해 나가다가 그 와중에 러시아가 붕괴되거나, 자, 이 경우밖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여러 가지 종류의 온갖 협박을 했죠. 우크라이나를 전부 초토화시키겠다. 자, 올겨울에 지금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 드론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거의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력, 난방, 가스 등이 차단된 채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붕괴시킨다고 전쟁을 멈출 수도 없고,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지만은 그 협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멈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했던 루안스크와 돈바스의 절반가량, 그리고 크림반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자포리아와 또 헤르손주의 일부를 더 점령했죠.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주도 좀 더 점령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그 땅을 내놓고 뒤로 물러설 것도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푸틴도 지금 지도력에 개망신을 당하고 있고, 푸틴의 지위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쪽이 다 지금 계속 앞으로 전쟁을 하는 건데, 자, 지금 러시아의 그 바흐무트라고 하는 도시와 그 옆에 솔레다르라고 하는 소금 광산이 있는 작은 마을 놓고 지금 양쪽이 무한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1월 10일에는 러시아 군인 700명이 하루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장에서요. 그래서 러시아가 11만 2,500명 정도의 전사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 40% 정도가 전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가 30만 병력 총동원을 해서 투입한 이후 오히려 전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정예 와그너 용병도 상당수가 지금 이 전멸을 해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라는 도시를 놓고 지금 거대한 양쪽이 1차 대전 같은 진지전을 통해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최근에 양쪽에 이 포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쏘는 거는 하루에 한 2만 발 쏘다가 5천 발로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도 6만 발로 쏘다가 한 2만 발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포탄에 지금 재고가 바닥이 나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젤렌스키는 장기전을 계획하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국의식이 없이 친러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것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지도가 높고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사기가 더 높을 때 그간의 러시아 친러와 반러로 뒤섞여 있던 우크라이나를 친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 4명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론 친러 인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내부가 동쪽의 친러, 서쪽의 친유럽,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갈려서 선거를 통해 한 번은 이쪽 이기고 한 번은 저쪽 이기고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 덕분에 이렇게 갈리던 우크라이나 내분이 사라져버리고 전부 반러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가혹한 이 참극, 학살 등을 저지르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시아계 주민조차도 등을 돌리면서 이제 이게 정리가 가능해졌죠. 물론 국토는 지금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소득이라는 것은 언젠가 한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세력 친러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크라이나가 단일 독립국가로 존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 지상 전투가 격화되면서요. 영국, 폴란드, 미국 등이 스트라이크 장갑차, 또 레오파드 전차, 챌린저2 전차 등 지상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처음으로 또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이 구소련 그런 탱크들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병 이동 수단이나 또 장갑차,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 그리고 서방의 탱크들로 무장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장항에서 지금 이 방송 직전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총사령관을 교체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이 포격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은 러시아의 지금 재래식 무기 재고도 바닥이 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미사일, 요즘은 거의 구형이나 요격 미사일까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탄, 그리고 총알, 실탄 등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내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생산력을 통해서 독일군에게 쏘아대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요. 러시아 내부의 이런 무기, 장비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걸 본다면 러시아가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후퇴한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 이 러시아가 이란에 그 드론을 달라고 완전히 그냥 굴욕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북한에서 오래된 미사일이나 실탄, 포탄 등을 상당히 받아가서 사용한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요, 지금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을 잇는 자포리자, 그리고 이 도네츠크로 잇는 그 육로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반이 잘릴까봐 방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중요한 전투들 몇 개에서 밀리면 순식간에 루안스크 지역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공을 들인 것은 벨라루스를 설득해서 벨라루스 군을 앞세워서 키우를 다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전선을 갖다가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벨라루스라는 나라의 전력 자체가 거의 전투력이 상실되어 있고 형식적이고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벨라루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엄청난 경제 제재 속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벨라루스의 국가적 이 붕괴 현상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벨라루스가 지금 패전하고 있는 러시아 편에 뛰어들어서 러시아와 연합군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에 러시아가 기대를 했던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압승을 해서 트럼프가 자기 대통령이 유력해져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제일 물주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끊고 줄이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생명줄이 다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굴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현 수준에서 협상을 하자고 몰리는 상황을 기대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전 국무장관 이 곤돌리사 라이스나 미 전 국방장관 게이츠 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장시간 가게 되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이제 손을 드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 빼앗은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을 공고하게 유지하면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 시간상 우크라이나가 불리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이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의 지금 점령 지역을 빼앗는 모습을 서방에 보여줘야 서방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데 또 다른 한 전망은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라가 소멸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지고 전사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러시아가 국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탄 국가처럼 돼버리고 곳곳에서 내전, 혁명 등이 일어나며 러시아 전체가 경제, 사회 불안에 휩쓸리다가 러시아의 지방공화국들이 추가로 독립해버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양상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를 확실히 붕괴시킬 거다. 푸틴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We are